안녕하세요. 스마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취업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도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같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적으로 1급 단위로 산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되고, 직업병의 경우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됩니다.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된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그 직업병의 검사, 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들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시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 전후 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쟁의행위 기간. 7. 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포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나 감봉 기간, 직위 해제 기간, 대기 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 행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이 각각 포함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자가 2018년 7월 5일이고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을 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제1자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은 2018년 4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고 했으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의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인 4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죠.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용직 분들의 경우 불규칙적이고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용 기간이 3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릅니다. 이런 경우 쓰는 것이 바로 통상근로개수입니다. 통상근로개수란 일용 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개수로서 일용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조사한 결과 22.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상근로개수를 73%로 고시한 것입니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할 때는 일당의 통상근로개수 73%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는 A가 다쳤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은 얼마가 될까요? 하루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개수 0.73을 곱한 7만 3천 원이 A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오늘은 평균임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평균임금은 오늘 다룬 기초적인 내용 말고도 예외적인 상황도 많습니다. 일용직 분들 중에서도 통상근로개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직업병에 걸리신 분들은 특례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죠.
산재보험급여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평균임금. 정확하게 알아서 피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희망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